많은 비행기가 동시에 떴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만 해도 속대씩 한 개 편대로 날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5개 편대 15대가 지금 떴습니다. 우리 그때 8일날 북한 공군 폭격기 4대와 전투기 8대가 떴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 번에 31대까지 뜨는 걸 봤습니다. 이게 엄청나죠. 물론 비행기는 뭐 1953년도에 생산된 비행기로부터 지금까지 1994년도 북한에서 인수받은 수호-25기까지 북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공군기는 다 동원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여기도 지금 엄청나죠, 여러분. 이건 비행기에서 지금 폭격하는 훈련 장면인데요. 폭탄을 투하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 폭탄을 투하하니까 이렇게 화염이 분출하는 걸, 폭탄이 터지면서 장렬하는 이걸 한번 지금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비행기 제가 이거 한번 세봤는데 여기 지금 보이는 전체요,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비행기 해보니까 31대입니다. 31대가 비행기가 뚫어서 나가면서 폭탄을 던지고 계속 뒤따라 지금 나오는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1대가 끝이 아니라 이제 앞에서 15대가 나가고 그 뒤로 또 30대가 나가고 계속해서, 그 북한 말로는 150대의 비행기가 출격했다고 합니다. 전투기와 폭격기 150대. 이건 이제 폭격기죠. 굉장히 큰 비행기입니다. 딱 보면 요객기도 비슷하게 생겨, 요객기에 딱 개조한 것 같고, 러시아산 수송기를 갖다가 개조했는데, 제가 있을 땐 그 러시아산 수송기를 폭격기로 개조했다고 들었는데, 방사포가 쏘는 장면이고, 이제 떨어지는 장면이 또 여기 있죠. 이게 지금 떨어지는 거죠. 이제 방사포 이제 쏘는 거고, 지금 내리꽂히는 겁니다. 내리꽂히면서 여기 지금 이 폭발하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방사포가 날아와서 터지는 장면. 그래서 밤에 이렇게 한 거죠. 밤에. 왜? 이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자, 근데 여기는 김정은은 이 하격하는 이때는 보이지 않고 낮에 와가지고 비행 훈련 모습하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주고 이렇게 비행 편대들의 훈련하고 폭격하고 공중대 지상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관람하고 밤에 늦게까지는 있지 않죠. 이 사람. 이 방사포탄 이거 아마 이날 이것도 지금 방사포죠. 수평 각도로 쏘고 아까는 고각 발사를 하고 했는데 방사포도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발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니까 좀 큰, 이거보다 조금 구경이 큰 방사포인데 이거는 수평 발사했는데 이거는 각도를 고각 발사해서 나가는 방사포입니다. 자, 이거 사격 훈련 이걸 보는 장면은 별로 없습니다. 김정은은 이때는 없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이 방사포 부대 발사하는 장면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김정은이 이제 왔던 거고, 아까 이거는 혼합에서 보여준 거고요. 표시들이 있죠. 공군 이제 비행부대 장군들이 지금 김정은과 함께 공중훈련하는 모습을 참관하고 있는, 여기 지금 쳐다보는데 비행기들이 있죠. 여기 비행기. 이 섬, 가까워요. 보니까 얼마 멀지 않은데 그 섬에 지금 폭격 훈련하는 모습을 김정은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 약간 낮에 2시에 와가지고 사진 찍고 잠시 있다가 돌아간, 이게 첫 번째 사진인데 이 2시 정도에 강원도 문천 일대, 원산 바로 옆에 있는 문천 일대 와서 김정은이 장거리 전선 포병 부대 이 9분대와 그리고 공군 전투폭격기 비행사들의 연합 훈련을 현지에 했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잠시간 한 2시간 정도 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요게 6.25 전쟁 때 사용했던 미구 15기까지 요게 지금 비행기가 동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번에도 김정은이 여성 전투 비행사들 훈련을 도와주신 김정은 하면서 그 현지도 모습을 보여준 사진이 있는데 동영상도 있고요. 미구 15기라고 나옵니다. 70년 된 비행기를 아직도 수리해서 가지고 있는 북한. 그럼 왜 그런 비행기를 아직 가지고 있을까요? 그거는 전투하기보다도 폭탄을 싣고 들어와서 다 떨군 다음에 그리고 가미가제식으로 자폭하는 비행기가 바로 미구 15기. 그러니까 우리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북한은. 그러니까 북한이 미구 15기라고 해서 우습게 보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폭탄을 싣고 들어와서 내리꽂힐지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 이번에는 김정은이 조선민군 전술핵운용부대라고 했습니다. 전략 아닙니다. 전략. 전술핵. 조그만해. 이 전술핵과 전략핵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전술핵은 박격포탄에다 놓고 155mm 포탄에다 놓고 쏠 수 있는 전술핵 무기도 있고 단거리 미사일에다 탑재할 수 있는 전술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핵무기라면 히로시마에 떨군 무기 원폭을 우리는 전략 핵폭격이라고 하죠. 그렇게 한 개 도시를 날려보낼 수 있는 위력을 가진 것이 전략 핵무기고, 이 전술 핵무기는 그야말로 전술적 차원에서 한 개 부대를 섬이라든지 아니면 적군의 한 개 기지, 공군 기지가 됐던 미사일 기지가 됐던 이런 중요한 기지를 타격하는데
쓰는 것이 전술 핵무기입니다. 북한도 이렇게 조선인민군 전술 핵운용 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지도했다고 합니다. 자, 전략군 사령부는 있었지만 전술 핵운용 부대라는 것은 이번에 처음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북한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미국에 있는 민족통신, 북한에서 올린 거나 똑같죠. 우리 여기 들어가면 북한에서 민족통신이라는 것에 글을 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북한의 대변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거기서 전술 핵운용 부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 전술 핵 타격 부대들을 이미 만들어 놓고 실지 전선에 배치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 부대들을 염두에 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언제 했을까요?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기간에 진행됐다고 합니다. 나라의 전쟁 옥죄력과 핵 반격 능력을 검증 판정하며 적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조선인민군 전술 핵 운용 부대들의 군사훈련이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개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김정은이가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있었던, 여러분 어제 새벽에 있었던 1시 54분에 강원도 문천에서 있었죠. 강원도 일대에서 있었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런 전술 핵 부대들이 미사일들을 수없이 많이 발사했습니다. 보름 동안에 7번의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죠.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바로 SRBM이 아니라 바로 대구경 신형 방사포라고 북한이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김정은이가 계속 지도한 게 아니고 이간에 있었는데 여기에 일본을 관통하는 장거리 미사일, IRBM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ICB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때 김정은이 참관했고 잠깐 갔다 왔고 25일 날 수중 미사일 SLBM을 발사할 때 김정은이 직접 참관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발사되는 미사일 SLBM이 새롭게 발사되는 거냐, 벌써 이번까지 6번에 걸쳐서 발사하는 건데 이미 실전 배치됐다고 봐야죠. 6번 다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바다에서 SLBM을 쏜 것이 아니라 바로 조수지에서 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10월 6일에는 조선 동해 수역을 떠났던 핵항공모함 타격 집단을 재진입시켜 연합 미사일 방위 훈련을, 그리고 연이어 7일과 8일에는 해상연합 기동훈련을 벌려놓음으로써 공공연히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며 지역의 긴장 수위를 더욱 고조시키는 유감스러운 태도를 고쳤다. 유감스러운 태도라고 합니다. 좀 겁을 좀 먹어서 그런지 어쨌든 악랄한 말은 쓰질 않았습니다. 유감스러운 태도, 이렇게 부드러운 말은 좀 악랄한 이렇게 그 책동 군사훈련 책동을 강하게 떼야 되는데 그런 말은 없고 유감스럽다고 합니다. 이런 걸 했는데, 자, 그러면 이게 왜 전쟁 옥죄력과 핵 반격 능력을 본다? 그러면 핵 반격이라는 건 자기네가 타격 받은 다음에 다시 반격하는 게 핵 반격이고, 전쟁 옥죄력이라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자기네들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옥죄력입니다. 우리가 확장 옥죄력이라고 하잖아요. 한미 전략 확장 옥죄력을 빨리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북한이 함부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한미 확장 옥죄력입니다. 북한 역시 전쟁 옥죄력과 핵 반격 능력을 검증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 핵을 공격하면 거기에 대한 반격을 하겠다는 거죠. 반격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아무리 북한의 서지컬 스트라이크가 됐던 선제 타격이죠. 참수작전이 됐던, 그러면 그걸 하게 되면 북한이 거기에 대한 반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먼저 공격한다는 말은 여기 없습니다. 또한 실전 훈련을 통하여 계획된 저수지 수중 발사 건설 방향이 확정됐다. 저수지 수중 발사장 건설 방향. 어떤 저수지가, 북한의 저수지가 수백 개가 되는데 대형 저수지만 수십 개가 됩니다. 그 어디다 해놨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 어느 위치에서 발사하는지 모르게끔 자기네들이 이렇게 바다에서 핵잠수함,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요격 땅에서 폭파되게 된다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륙에 있는 저수지에서도 핵미사일을 감춰놨다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김정은이 우리의 핵전투무력이 전쟁 옥죄력의 중대한 사명을 지닌 데 맞게 이미 씨가 불의의 정황에서 신속 정확한 작전 반응 능력과 핵 정황 대응 태세를 고도로 견지하고 있는 데 대해서 높이 평가했다. 이미 씨가 불의의 정황에서, 그러니까 얻어맞고도 얼마든지 얻어맞아도 반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전쟁 옥죄력 가동 태세에 대한 검증인 동시에 국가 핵방어 태세의 철저한
준비 상태의 신뢰성을 증명한 계기로 되며 적들에게 우리의 핵 대응 태세, 핵 공격 능력을 알리는 분명한 경고, 명백한 과시로 된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김정은이 적들이 군사적 위협을 가해하는 속에서도 이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김정은이 여전히 계속 대화 협상을 운운하고 있지만 우리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선 우리는 더 강력하고 단호한 의지와 행동으로서 방대한 무력을 때없이 끌어들여 지옥의 정세를 격화시킨 적들이 더욱 명백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김정은은 우리는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안전 환경과 간과할 수 없는 적들의 군사적 움직임에 빠짐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필요한 경우 상황 모든 군사적 대응 조치를 강력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런 핵 대응 능력을 높여가겠다는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 최고인민회의 김정은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을 공격할 움직임만 보이더라도 핵을 먼저 선제 공격하겠다고 거기다 아니 법제화 해놨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수뇌부가 공격을 받는 움직임이 보이더라도 먼저 핵으로 선제 공격을 하겠다고 명시해 놨는데 지금 오늘 김정은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그리고 순양함 이주수함들이 새까맣게 들어오고 뭐 그 몇 척이면 벌써 북한은 초토화되고도 남죠. 핵추진 잠수함까지 거기는 핵무기가 약 18기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핵무기를 탑재한 대형 잠수함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이렇게 30일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면서 국비리에 이런 자기들의 핵 대응 능력, 즉 반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지금 김정은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김정은이 아무리 150대의 낡은 전투 비행기를 동원시켜서 공중훈련을 하고 장거리 전선 포병 부대들의 화력 훈련을 봐주고 그리고 전술 핵무기 운영 부대들의 핵을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보름 동안에 7번이나 발사하면서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미동맹이 공고한 이상 한미동맹의 핵 확장 억제력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말로는 선제 공격이니 핵 공격이니 하지만 결코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번에 똑똑히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제 공격 능력을 보여주는 검증하는 훈련이 아니라 핵 반격 능력을 검증 판정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을 공격받으면 바로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도 갖췄으니 우리를 공격하지 말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둬라. 김여정이가 8월 18일 호망한 꿈을 꾸지 말라는 그런 담화문에서도 우리를 내버려 둬라.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되는데 이러쿵저러쿵 우리를 시비하고 골고 늘어지냐. 우리가 핵을 쏘든 우리가 핵무장을 하든 미사일을 발사하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말고 너희대로 살아가라.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가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만큼 지금 문재인 정권과는 달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도 강화될 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의 핵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핵 확장 억제 전략이 북한에 목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할 때 꼬리를 내는 것이 북한이기 때문입니다.